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2025 S&P 500 역사적 급등과 미래 전망 보고서 이걸 바탕으로 2025년 상반기 S&P 500 지수의 그 엄청났던 변동성 그리고 또 역사적인 반등 여기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전례 없는 변동성이었잖아요. 그 속에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과거 사례를 보면 앞으로 뭘 좀 읽어내야 할지 그걸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렇게 짧은 기간에 확 반등하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으니까요. 그렇죠. 보고서에서도 딱 짚어주셨는데 시작은 4월이었어요. 그 트럼프 행정부의 소위 해방의 날 관세, 그러니까 주요 교역국들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관세 때리겠다 이런 발표 나오면서 시장이 아주 그냥 충격을 받았죠. 네,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순식간에 고점 대비 거의 19%, 네, 19%나 빠졌으니까요.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죠. 와, 19%면 정말. 그런데 진짜 드라마틱했던 게 불과 며칠 뒤였나요? 네, 며칠 안 돼서 발표된 관세 중의 일부, 이걸 90일간 유예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확 바뀌었죠. 시장에 바로 반응했군요. 네, 즉각적으로요. 보고서를 보면 단 27거래일, 이 기간 동안 무려 19.6%가 올랐습니다. 19.6%요. 27일 만에 19.6%. 와. 이게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1950년 이후로 이런 단기 급등은 딱 6번뿐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5월에도 계속 됐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또 6.2%가 추가로 올랐어요. 이게 최근 35년 만에 가장 좋은 5월 성적이었다고 하고요. 그럼 결국 4월 저점 찍고 2달 만에 누적 상승률이 20%를 넘었네요. 네, 정확히 20.5%입니다. 이것도 데이터 집계 시작한 이후로 딱 5번밖에 없었던 아주 이례적인 기록이죠. 정말 이례적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단기간에 20% 이상 급등했던 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후에는 시장이 보통 어땠나요? 보고서에 분석이 좀 나와 있던데요. 아,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보고서가 과거 데이터를 쭉 분석해 봤는데 S&P 500 지수가 2달 만에 20% 이상 급등했던 해들, 그 이후 6개월 평균 수익률이 약 16% 정도 나왔고요. 6개월에 16%요? 네, 그리고 1년 평균 수익률은 약 31%로 꽤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건 평균치고 해마다 편차는 당연히 있었죠. 그렇군요. 과거 사례들을 좀 더 깊게 보면 이런 급반등이 계속 이어지려면 단순히 정책 변화로 심리만 좋아지는 걸 넘어서 뭐랄까 경제 펀더멘탈 자체가 좀 튼튼하게 받쳐주거나 아니면 그 위기의 근본 원인이 해소되는 그런 경향이 좀 보였습니다. 아하, 펀더멘털이 중요하군요. 그럼 2025년 상반기 급등은 어떤 배경에서 가능했을까요? 보고서로 보니까 이것저것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가 맞물렸죠. 일단 관세를 일부 유예하면서 최악은 피했다 이런 안도감을 준 거 이것도 크고 그렇죠. 정책의 유연성이죠. 그리고 2024년부터 쭉 이어져 온 AI 중심의 기술주 성장세 이것도 무시 못하고요. 미국 빅테크 기업도 실적도 좋았잖아요. 네, 실적도 탄탄했고요. 여기에 이제 글로벌 무역 질서가 점차 좀 안정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슬슬 생겨났고. 외국인 자금도 많이 들어왔다고 하고 기업 실적들이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 이것도 강해졌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딱 타이밍 좋게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모든 게 맞물려서 그렇게 강력한 반등을 만들었군요. 정말 흥미롭네요. 네, 그런데 이건 좀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하는데요. 과거 데이터가 추가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긴 하지만 앞으로 길이 마냥 순탄하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고서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위험 요인들을 지적하고 있죠. 위험 요인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역시 그 관세랑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 관세 유예 조치가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 이게 여전히 제일 큰 변수예요. 네, 그건 그렇죠. 둘째는 미국 경제가 지금 확장 국면 거의 끝물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잖아요. 이 성장세가 계속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이것도 있고요. 경기 사이클 문제군요. 그리고 셋째,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고개 들거나 예상치 못하게 금리 정책 방향이 바뀐다거나 하는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상승세가 그냥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정말 지속 가능한 추세로 갈 수 있느냐, 이게 핵심 질문인 거죠. 아, 그렇군요. 정말 여러 변수가 얽혀 있네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당신 같은 투자자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보고서 내용을 종합해보면 신중하면서도 좀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중함과 기민함.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다시 커질 때는 보고서에서 말한 것처럼 소위 저점 매수, 바이 더 딥, 기회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책 변수나 거시경제 충격 같은 거, 이런 돌발 위험에 대비해서 분산 투자나 위험 관리는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단기적으로는 기술주나 수출 관련주들이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조정은 올 수 있다. 이 점은 항상 염두에 둬야겠죠. 알겠습니다. 정말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상반기는 정말 극단적인 변동성과 그보다 더 빠른 회복력, 이걸 보여주면서 특히 정책 결정 하나하나가 시장 심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시기였어요. 과거 데이터는 분명 추가 상승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관세, 경기, 금리, 이 핵심 변수들이 여전히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명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자, 오늘 분석 정말 유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번 분석에서 봤듯이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 하나가 시장 분위기를 정말 순식간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확 바꿔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또 어떤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해서 당신의 투자 전략은 물론이고 어쩌면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생각의 틀 자체를 어떻게 더 유연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